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긴급 담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7일 날 있었던 대국민 사과 담화문,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했을 때의 입장에서 거의 180도 가까운 그러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이렇게 일단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격적인 입장의 번복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마냥 고개를 숙이고 그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그때 그 사과 담화만으로는 정치적 회생의 기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담화는 탄핵이 됐든 수사가 됐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180도 입장 번복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0분간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결코 짧지 않고 상당한 길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90% 이상은 옳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국정 마비에 이르게 된 그 파탄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에게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다만 10%는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두 부부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총선 패배의 그 원인 제공 역시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상당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의 발언은 없었다. 그리고 이 계엄 선포 그 해제 직전까지 진행이 됐던 어,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대해서 야당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때로는 혹 하고 실소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변명을 반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저는 꽤 진지하게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방송을 했던 그때 제시했던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근본적으로 이게 내란죄인 것이냐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에 대해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그 쟁점이 될 만한 질문을 우리가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헌법, 대헌법, 형법 이런 걸 여러분께 그 해당 조문을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검토했던 그 이야기를 대통령이 마치 그 방송을 본 듯이 그 내용들을 거의 일치가 되게 오늘 방송에서 여러 곳에서 언급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수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저는 탄핵을 하든 수사하든 일에 맞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통치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한 계엄 선포는 그 누구도 재판을 해주세요라고 기소할 수 있는 그 기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9시 42분부터 10시 11분까지 29분간 녹화를 해서 담화를 발표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실 그 대통령 표현은 국헌 문란
이라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왜 대통령이 굳이 국헌문란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게 바로 형법 87조, 97, 91조 이거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대통령이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그 형법 87조, 91조는 그렇습니다. 내란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란죄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인 국헌문란이란 무엇인지, 그 형법에 나와 있는 조목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퇴진과 탄핵의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 장외 집회를 뭐 178회인가 있었다. 이렇게 또 구체적인 숫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도 야당이 추진을 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은 횟수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미 조사를 해서 그게 탄핵의 28회 발의가 됐다. 물론 가결된 것도 있지만 중간에 폐기가 되거나 철회한 것도 있다. 또 동일 인물에 대해서 두세 차례 반복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탄핵이다.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특검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유연적 법안이다. 정치 선동 공세다.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다른 법안은 몰라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기엔 좀 무리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건 뭐냐면요. 그 지금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발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당선 무효형이 100만 원 이상인데 그걸 1000만 원 이상. 이것도 정말 웃기는 노릇이긴 합니다. 그 대목을 대통령이 딱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범죄자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을 했지만 이건 뭐냐면은 형법에 있는 간첩죄가 적국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외국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죠. 적국은 북한만을 상정하는 거고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은 물론 이련이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도 다 포함을 해야 된다. 정보를 팔아먹는 간첩들은 적국이냐 뭐 동맹국이냐를 가리지 않고 팔아먹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 그냥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도 거대 야당이 북한 편을 들면서 정보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내년도 예산 문제로 대통령 얘기가 올라갑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정 업무 경비 그리고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서 마약 수사, 조폭 수사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다. 또 예산 삭감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 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 세력이다. 근데 이 대목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던데요. 왜냐하면 지난 12월 3일 밤 그 계엄 선포 담화문을 발표할 때 동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 이런 표현을 대통령이 썼는데 거기에서 표현된 반국가 세력 이게 도대체 너무한 말 아니냐 뭐 이런 일부 비판이 있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꺼트리는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계엄군이 진입했던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심각한 일들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선거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다. 그래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이 점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그 말을 순화해서 점거가 아니라 점검하려고 계엄군을 보냈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도 수긍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야 그게 점거지 점검이냐 또 이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짜 엉터리다. 보안이 너무 허술하다. 비밀번호가 1, 2, 3, 4, 5로 돼 있었고 외부에서 해킹이 얼마든지 가능을 했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일각에서 아직도 의혹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끈기 있게 주장하시는 저희 애청자분 중에서도 많이 계세요. 이제 부정선거 의혹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의혹들을 그동안 쭉 그 끈기 있게 제기해온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이 불에 기름을 대통령이 끼얹은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확대 제기가 되고 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꽤 큰 논란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 계엄 선포를 왜 했느냐, 그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대답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그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탄핵했어요. 네, 실제로 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앙지검의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3명의 탄핵, 그리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그냥 놔둘 수 없다. 대통령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망국적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의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한 것이었다. 이제 그랬는데요. 여기에 이런 표현들 다 우리나라 법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대통령이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가령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을 해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 사회 교란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 계엄법 2조 2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계엄법 제2조 2항에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대통령이 이제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애당초에는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랬는데 지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비상조치를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이제 설명을 대통령이 한 셈인데 아니 이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려면 오늘
그런 긴급 담화처럼 담화문을 발표하면 되지. 그걸 꼭 저녁 밤 10시 반에 국민들을 극도의 불안과 걱정과 공포 속에 몰아넣은 그런 계엄령 선포였어야 됐느냐? 어, 라는 의문은 계속 남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후 약방문, 변명처럼 들리는 대목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규모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은 아님이 자명하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은 국회로 시민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 시민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 계엄을 그 병력을 소수지만 투입을 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참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엄군이 그 국회 본청에 유리를 깨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국회 밖에 있었던 시민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이 갔다? 그 질서 유지는 경찰 병력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평소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특전사령관 707 그 뭐 부대장이 말했던 의원들 끌어내라 라고 한 대목은 그럼 그건 뭡니까? 의원들을 끌어내라. 물론 이제 이건 뭐 대통령이 이건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통화인데 통화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두 사람, 특전사령관하고 707 부대장하고 이 시민들 질서 유지하고는 관계없는 없는 그런 전화 통화였잖아요. 그 부분을 또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을 할지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어,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을 방송으로 국민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기에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하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엄 준비를 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또는 이제 국무위원들하고는 뭐 이제 말을 하지 않았다. 직전에만 알렸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왜 대통령실에서 제일 중요한 비서실장, 안보실장은 모르게 김용현이라는 사람하고만 이 일을 꾸몄는지, 홍리는 왜 배제를 시켰는지 궁금해요. 윤 대통령,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네, 공감합니다.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다. 뜻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누차 얘기한 바 있는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다. 이제 이거는 바로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그 입장 변화, 입장 번복 180도. 처음에는 자신의 임기까지를 포함해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닷새 만에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번복을 해서 못 서겠다. 나는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튼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담화가 있고 나서 한동훈 대표는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런 담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을 제명 출당시키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명확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로 이제 토요일 날 오후 5시 무렵에 있을 예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까지 48시간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결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한 갈등의 클라이맥스, 마지막 정점에 달해 있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OK 목장의 결투, 윤석열 대 한동훈, 탄핵 소추안 투표를 48시간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못하겠다 그랬고, 한동훈 대표는 제명 출당, 그리고 표결에 탄핵이 유일한 길이다. 의원들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라. 자유투표를 해라. 당론은 없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라. 이건 자유투표하라는 얘기고 탄핵에 찬성하라는 뜻입니다. 탄핵에 찬성 투표를 하자 이렇게 본인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100%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아마 이런 사태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준비된 입장문을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A4 용지 한 장이 넘는 분량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이 어겼다.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한동훈 대표의 드라이빙, 이거는 실패했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에게 위기 국면일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입장문에서 다시 말했고, 즉각적인 직무정지, 유일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양심에 따른 투표를 해라.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명동에 있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 면담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편가르기, 극단적으로 가는 것,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고 대국민 선전포고다.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서열을 선동한 것이다.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 시간을 좀 앞당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요.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담화에 흔들리면 안 된다. 원칙대로 일정에 따라서 투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을 했습니다. 권성동, 친윤계 핵심이죠. 106명이 투표를 했는데 권성동이 72표, 이윤, 김태호가 34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권성동 신임 대표 원내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확정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우리 당의 당론은 탄핵 부결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권성동 그리고 이쪽에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김태호를 비롯한 비윤 세력들이 48시간 마지막 결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면도 일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소명서로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